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원업에 30년째 몸담고 있으며 지금도 현역으로 공부방을 하면서 이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제가 우리 후배 강사님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 가지 조언을 드리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훨씬 학원업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똑똑한 후배님들은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서부터 한 5번까지는 초등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초등부 영어를 처음 시작하거나 뭐 요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른처럼 생각을 하면 이게 단어 외우는 게 문장 외우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는 단어도 못 외우는데 단어도 잘 발음도 못하고 못 외우는데 얘가 문장을 어떻게 외워? 이거는 생각조차 못해. 얘한테 문장 외우기를 시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해. 근데 그게 어른의 생각이라니까. 어린 아이가 느끼는 단어와 문장은 무게가 똑같아요. 예. 단어 외우기나 문장 외우기나 똑같은 무게라니까. 그러니까, 문장 외우기를 너무 얘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이는 안 두려워하는데 어른이 선생이 두려워해. 얘 단어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문장을 외우게 해.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이 문장 잘 외운다니까, 애들이. 문장을 잘 외운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애들이 문장 이렇게 읽고 외우고 이런 걸 또 또 비디오 테이핑 해가지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내주잖아. 그러면 엄마들이 정말 너무 어머 놀라워라. 애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단어도 못 외우는 애가 이렇게 문장을 줄줄 외우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예. 아이들에게는 단어와 문장의 무게가 단어 외우기와 문장 외우기의 무게가 거의 동일합니다. 두 번째, 이해를 시키지 말고 외우게 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책을 믿어.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해. 책을 믿고 진도나 나가. 정말 잘 모르겠으면. 본인도 잘 모르는데 거기에 추임새를 넣지 마라. 제발 그 사이에 추임새를 넣지 마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그 안에 배우는 이런 디바이스를 갖고 장착을 하고 태어났어.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은 배운다. 배우잖아요. 엄마가 애를 낳고 그때서부터 막 애한테 말하기를 가르쳐. 그게 아니야. 그냥 엄마는 애가 듣든지 안 듣든지 애한테 말하고 애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애가 다 단어를 다 언어를 다 습득을 해. 인간은 정말 그 안에 learning device를 정말 완전히 장착을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얘는 배운다. 단지 얘가 배우러 이 집을 오든지 뭐 학원을 오든지 그 길에서 발걸음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그냥 이끌면 된다. 제발 추임새를 넣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른처럼 생각을 해서 추임새를 넣지 마.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 아이에게 한글을 이제 떼기를 했을 때 저는 한 거 없어요. 기탄 한글이라고 1권부터 10권까지 나와 있는데 8권만 떼어도 얘가 한글을 떼어. 그런데 이걸 그냥 나는 매일 2장씩 풀게만 했어. 아무 추임새도 넣지 않고 그냥 풀기만 했어. 맨 처음에 선 긋기서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냥 풀기만 했어. 그것만 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8권도 뛰기 전에 한 6권 정도 뛰니까 그 한글이 거의 다 마스터가 되더라고. 그런데 한글 뛰기 이거를 못하는 엄마들은 애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이응하고 아가 붙으니까 아지, 이응하고 어가 붙으니까 뭐겠어, 어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든다니까. 근데 애들은 아직 설명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해력이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를 시키지 말고 그냥 외우게 해라.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피지컬 러닝이 훨씬 오래 남고 빨리 하고 뭐 요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를 뭐 자전거 배우기 뭐 이런 거로 예를 들잖아요. 만약에 6살에 자전거를 배웠어. 그러면 우리의 근육이나 이런 게 다 몸이 다 습득을 한 거야. 그 사람이 6살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한 20년 동안 안 타고 20년 후에 자전거를 타려고 해. 그럼 탈까요? 안 탈까요? 탄다니까. 그때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몸으로 배우는 거는 정말 강력하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배운다고 할 때, 손, 발을 움직이고 뭐, 이게 몸으로 배우는 건 줄 알지만, 입을 놀려서 그 발음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몸으로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말하고 듣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그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연극 배우인가 뭐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연극 연습을 하고 말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본 무대에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본인이 대사를 까먹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대사를 치는지 생각이 안 났다는 거야, 머리에서는. 그런데 자기 입이 말을 하고 있더래. 그리고 어떤 그 악기를 배우는 플룻이나 뭐 그런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도 이거를 연습을 하니까 정말 대학교 시험 볼 때 이제 실기를 볼 때 이걸 다 외워가지고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이제 실기를 보는데 이거를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입과 손은 불고 있고 그거를 연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그거를 끝까지 기억을 해서 해내더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그렇다니까. 영어도 머릿속으로 기억이 안 나. 근데 말은 하고 있어. 왜? 말로 배웠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생활했던 그곳은 정말 단어 외우기가 정말 빡센 학원이었어요. 정말 단어 외우기가 정말 빡센 학원이었어. 그 학원 때문에 단어 외우기 열풍이 막 불고 그랬는데 막 전체적으로 막 1000단어 뭐 시험, 3000단어 시험 뭐 이런 시험 보는 날이 있어. 그러면 애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쫙 쓰는데 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단어를 너무 외우다 보니까 머리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손이 쓰고 있더래, 그 단어를.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정말 physical learning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게 말하고 쓰고 이런 것도 몸이 이런 것도 physical learning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릴수록 훈련처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반복하고 훈련처럼, 그리고 말하게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힘들면 이 선생님의 발음으로 하지 말고 원어민의 오디오 발음을 계속적으로 틀어주면요, 애들 발음 좋아져요. 선생님 발음보다 훨씬 좋아져요. 예. 그렇게 어떤 디바이스를 써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설명을 하지 마라.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살 때
I'll take it. 이걸 쓴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배움이 짧고 이런 경력이 짧고 이런 선생은 얘를 붙들고 뭐라고 하냐면 야 take라는 말이 원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러한 뜻이 있는데 뭔가를 살 때 buy라는 말이 있잖아. 그렇지만 buy라는 말보다 I'll take it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를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추임새가 너무 많아. 설명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냥 뭔가를 살 때, 요런 말을 쓴다. 그거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응? 그러면서 차라리 추임새를 넣고 설명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냥 10번 따라 해라 라든가 뭐 이런 훈련같이 이런 걸 할수록 좋다. 누구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예. 최대한 설명을 제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서부터는 이제 중등부가 되겠는데, 많이 읽고 풀게 하라. 단, 수준은 맞춰서.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그때서부터, 그 수준에 있는 그런 뭐 읽기, 뭐 독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최대한 많이 읽고 풀게 하라. 그러니까 수영을 예를 들어도 수영을 못한 애가 있어.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선생이 수영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얘가 수영을 잘할 수 있겠니? 일단 물속에 쳐놓고 봐야지. 킥판이라도 잡고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낫지. 그거 애가 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이런 애를 데리고 그렇게 뭐 어려운 뭐 발차기서부터 뭐 시킨다든가 어려운 동작서부터 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때 얘가 되겠어? 물과 같이 노는 뭐 요런 훈련서부터 시작을 하되 매일매일 오게 하면 얘가 빠르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요? 예.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인간은 원래 배우는 능력을 타고 태어났다. 그래서 선생이 엄청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를 그 장소에 오게 한다면, 오게 하고, 매일매일 뭔가 훈련 비슷하게 뭔가를 하게 한다면 얘는 반드시 실력이 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과 분량으로 리드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이래서 학원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가 없어. 뭐 초창기에는 애가 없겠지. 근데 그걸 견뎌야 된다니까. 근데 애가 없어. 애가 없는데 애가 한둘 다니는데 이런 애들을 데리고 매일 오게 시키고 뭐 길게 시키고 이러면 정말 얼마나 하기가 싫겠어 선생이. 그런데 애들이 엄청 많아. 매일매일 부글부글해. 그러면 일단 어차피 나는 이제 끝나는 시간도 한참 걸리는데 애가 왔어. 그러면 그날 하는 것을 시켜. 근데 좀 애가 좀 부족해. 그러면 남겨서도 옆에다 두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어차피 나는 다른 애들 시키면서 간간히 얘를 좀 코치 정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래서 애들이 많은 선생은 더욱더 애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열심히 가르쳐줄 수 있는데, 애들이 정말 없는 그런 선생은 애를 매일매일 오게 할 수도 없고 뭐 그 시간 끝나고 나서도 더 해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또 애들끼리 뭐 비교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애들 많고 이제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선생한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좀 잘 좀 버텨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맨날 뭐 오는데 맨날 불러라, 맨날 시켜라, 이 짓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뭔가 뭐 문자로라도 매일매일 한번 체크를 해 본다든가 요런 성의 정도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는 뭐냐면 듣기도 제발 선행학습을 하라.
그러니까 듣기가 정말 엄청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제 초짜일수록 이제 문법과 독해에만 이제 시간을 쓰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듣기도 중요하다. 듣기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듣기 시험을 볼 때 정말 애들이 듣기 대비를 안 하고 그런 애들도 다 맞거나 한두 문제 틀리거나 많이 틀리면 세 문제 틀리고 이러거든요. 왜? 듣기 내용이 쉬우니까. 근데 고등학교서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독해나 뭐 단어나 이 모든 것은 선행 학습을 하는데 듣기야말로 선행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부 듣기, 뭐 수능 듣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정말 듣기를 100%다 맞으려면 그 이상의 듣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익 듣기, 탭스 듣기 이런 듣기를 허구헌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듣기는 정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영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100점을 맞으면, 듣기를 완전히 100점을 맞으면 얘는 정말 영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도 선행학습을 해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영어는 소리 언어다, 소리 언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면 뭐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뭐 발음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벌써 중고등학교 되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게, 영어 선생인데 영어를 안 하고 애도 영어를 안 해. 그냥 독해를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첫 줄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둘째 줄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뭐 이런 선생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소리로 영어를 발음을 하지를 않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거야. 아무튼 영어는 언어잖아요, 언어. 언어라면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발음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독해를 할 때도 독해를 뭐 듣기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게 시키거든요.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고등으로 갈수록 이제 그게 엄청나게 부족해진다. 뭐 요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게 뭐랄까, 학교 시험, 이제 학교 시험 대비가 있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이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벌써 이제 학교 시험 대비가 이제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돼서 1년에 4번 시험을 보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요런 게 무너지는 거야. 요런 게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거의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서부터라도 열심히 이런 걸 하자. 그리고 읽고 뭐 듣고 이런 것은 없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